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리뷰 고갯마루 리뷰가 또 왔습니다. 차를 보시면 아시겠죠? 왜 시대에 뒤떨어지는지. 이건 뭐 이제는 우리가 대놓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리뷰는 너무 그동안 그 벤츠에 좀 치중된 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아우디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 차는 2004년식 B6, 그러니까 벌써 6세대, 이 아우디를 6세대라고 하는데 B6 A4 1.8 터보 모델입니다. 미리 제가 뭐 리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아우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오늘 이 리뷰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무조건 뭐 아우디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금 도대체 어떤 면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우디를 좋아하지 않았는지, 또는 뭐 다 타지만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아우디만의 장점은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굳이 구형 모델을 골랐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A4라는 이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 아우디는 80, 그러니까 저는 좀 9세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라고 하면은 80, 90, 100 뭐 이런 차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우디는 폭스바겐보다 조금 더 세련된 메커니즘을 가진 차였는데, 그래도 뭐 벤츠나 BMW에 필적할 만한 차를 만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A4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우디가 굉장히 고급차의 반열에 오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올랐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가 고급차라 그러면은 옵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실내 옵션이나 우드 그레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됐냐? 아니거든요. 그럼 아우디가 그러면 어떻게 이 시절부터 고급차의 반열에 오르게 됐는지 그 점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A4는 제가 일부러 옆에 잘 세워놨지만 BMW로 치면은 E46 3 시리즈와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아우디 그러면은 탁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꽈트로. 꽈트로는 4라는 뜻이죠. 사륜구동. 그러니까 사륜구동이라는 거를 아우디가 표방을 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아우디가 뭐 80, 90, 뭐 100도 꽈트로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자기가 사륜구동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자기가 정말 사륜구동이라는 거를 그 누구보다도 그냥 강조하는 회사가 됐다는 거죠. 뭐 결론만 놓고 보면 좀 세일즈 포인트인 면도 있는데, 저는 뭐 사륜구동차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저한테는 별로 장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자, 엔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아우디는 이미 이 당시에 마시면은 자, 의 의미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아우디는 벌써 이 당시에 다른 경쟁 브랜드, 뭐 경쟁 브랜드라고 하면은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BMW겠죠. 경쟁 브랜드들은 하지 않는 터보 엔진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신가요? 아우디가 알고 보면은 폭스바겐이랑 거의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아우디 폭스바겐은 부품 또는 엔진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800cc 배기량의 터보 차저를 써서 출력도 지금 경쟁자들보다 훨씬 높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은 돈을 주고 차를 샀는데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힘이 세다.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아우디를 싫어하는 이유가 나왔죠. 엔진을 보시면은, 자, 이게 압축상이 여기입니다. 압축상이 여기인데 엔진이 압축상도 아니에요. 압축보다 그냥 아예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엔진이 앞으로 나와도 이거보다 더 앞으로 나올 수는 없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위치야.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다른 점이 있죠. 엔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차체로 봐서는 종방향으로 놓여 있다는 말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우디가 후륜구동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엔진의 배치가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우디는 엔진을 종으로 배치했지만 엔진 바로 뒤에 디퍼런셜이 있고 변속기가 위치해서 사실은 전륜구동차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4에 꽈트로가 아닌 이륜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륜구동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 같이 난 지인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우디 최신형 아우디를 한 2년 탔어요. 근데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본인 차가 후륜구동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차는 전륜구동 모델이라고 얘기했더니까 정말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 차가 전륜구동이야?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을 제가 근간에 만나봤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니 또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이거는 후륜구동이 일반적인 후륜구동의 배치가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다르죠. 일반 후륜구동은 엔진이 있고 변속기가 있고 구동계 디퍼런셜이 뒤에 있잖아요. 이거는 엔진이 있고 디퍼런셜이 있고 변속기가 있어요. 이 방식을 가진 제가 국내에도 있었어요. 이스타나가 똑같은 배치를 가지고 있고 변속기도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도 또 있죠. 외국에는 스바루 임프레자가 또 마찬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죠. 뭐 포레스터 뭐 다 그렇죠. 스바루 차들이. 근데 아카디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혼다 레전드 아카디아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레전드가 그 다음 세대에는 다 집어치고 그냥 횡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요 정비성이 혹독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은 전륜구동 베이스로 사륜구동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포맷이에요. 이 포맷이. 자 그렇더라도 엔진이 압축 위도 아니에요. 자 메르세데스 벤츠는 여기가 압축이면은 엔진이 이 중간에 여기에 얹혀져 있어요. 그런데 아우디는 여기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지난 리뷰를 구동 방식별 뭐 포맷에 따른 차량의 운동 특성에 대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이건 이 차가 굉장한 언더스티어, 그러니까 코너에서는 언더스티어가 심하고 고속 직진 안정성이 뛰어날 거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제 대충 답 나왔죠. 아 이거는 산길용 차가 아니라 고속도로용 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아까 터보차저를 이 동시대에는 다른 회사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터보차저를 장착하고 있어서 배기량 대비 출력이 높은 거는 맞는데 새걸 때는 좋죠. 시간이 지나가면 정비가 혹독해져요. 이제 고장날 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아우디는 특이하게도 독일차 중에서는 타이밍 벨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해 왔어요. 이 차도 타이밍 벨트인데 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사기통이 이 정도인데 타이밍 벨트 작업을 하려면 이 앞판넬을 다 뜯어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자 제가 이제 아우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또 나왔어요. 정비가 혹독해요. 그러니까 세련된 아주 정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니들은 사용자들에게 당신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아주 세련된 방식을 보여주었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결과물은 고치기 아주 힘든 차가 됐어요. 자 언더스티어는 심한 녀석이 정비까지 힘들대요.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죠. 자 아우디는 벤츠나 BMW보다 후발주자라 그랬잖아요. 현저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쪽을 보시면은 서스펜션이에요. 앞 서스펜션이 무려 더블 리시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3시리즈만한 차체의 크기에 더블 리시본을 적용했다?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링크가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이거는 정말 선두주자예요. 자 이거는 새 차를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인데 16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엄청난 단점이에요. 이거 뭐 링크 하나 수리하려고 해도 부품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퍼암이 볼이 하나가 아니라 볼이 따로 분리된 어퍼암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제네시스 BH 그 다음에 DH가 적용하고 있는 앞 서스펜션이 바로 이 아우디 설계에서 온 거예요. 원조예요 이 차가 지금.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륜구동이고 앞에다 무거운 엔진을 놓다 보니까 앞쪽 오버행이 굉장히 길죠. 자, 왜 오버행이 길다는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당시 경쟁차였던 BMW E46 318i는 직렬 4기통 엔진을 FMR 프론트 미드십으로 놓고 있거든요. 그 결과 앞 오버행이 어떤가요? 둘이 비교가 되죠. 단순하게 오버행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거운 물체가 BMW는 라디에이터나 헤드라이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놓여있지 않은데 이 차는
무려 엔진이 놓여 있어요. 자동차에서 가장 무거운 물체인 엔진이 여기 있다고. 게다가 꽤 무거운 배터리, 지금 용량도 굉장히 크죠. 배터리까지, 그나마 그래도 배터리는 앞축보다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조금 안심이 되네요. 조금 안심이 돼요. 근데 이제 유지 보수 측면에서 보면요, 요즘 이 아우디 엔진들이 독일 차들, 아우디만 그런 건 아니죠. 독일 차들이 이 냉각 계통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잘 부식되거든요. 아니, 부식이 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왜 교환이 힘드냐고요. 이 엔진이 교환이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교환이 힘들어요. 자, 이 차는 사륜구동이라고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전륜으로 오는 구동력이 더 커요. 그리고 뒤는 살짝 도와주는 정도죠. 지금 이 차량은 17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휠도 크네요. 이 시절에 BMW와 벤츠는 고작 16인치 휠을 쓰고 있는데 아우디는 17인치를 썼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큰 휠 전쟁에 이 시발 타는 아우디가 쌓아 올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좋게 말하면 선구자고 나쁘게 말하면 쓸데없는 경쟁을 부추긴 거죠. 뒷서스펜션은 전륜구동 모델하고 사륜구동 모델이 조금 다른데 이 차는 지금 사륜구동 모델이라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어요. 멀티링크라고는 해도 메르세데스 벤츠만큼 정교하지 않고 로암이 H자로 생긴 BMW 그것과 더 유사해요. 그러니까 BMW 그것이라면은 3 시리즈는 쓰지 못했고 5 시리즈가 쓰던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A4는 서스펜션 구성이나 재질이 거의 뭐 BMW로 치면은 7 시리즈, 어떻게 보면 이 시절 7 시리즈랑 거의 육박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발 주자로서 만드는 재료비가 아주 많이 들어갔죠. 근데 값은 그래봐야 또 C클래스하고 3 시리즈 가격밖에 못 받는데, 그러면 아우디가 양심간데 또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이런 배치, 아까 앞이 무거운 엔진 그리고 꽈트로 사륜구동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지는 한번 주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 야, 이게 제가 지금까지 주변에 지인들에게 이제 누가 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를 권해보면은 아우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큰 이유는 실내가 좀 멋지대요. 같은 시대의 BMW나 벤츠보다 훨씬 더 감성에 맞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일단 스티어링 휠의 가죽 품질은 상당해요. 시트 가죽도 대단하잖아요. 예. 그리고 계기판은 뭐 그냥 아우디의 거의 표준스러운 건데 시인성이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예. 그 빨간 글씨지, 맞아요. 이 아우디 하면은 이 빨간 글씨. 내가 빨간 글씨에 보니까 갑자기 알팔이 보면 전기형이 이랬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근데 이 빨간 글씨가 뭐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BMW가 이거 빨간 글씨를 남보다 먼저 썼던 것 같은데, 이 빨간색 글자가 뭐 시인성이 좋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개뻥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밤에 보잖아요, 글씨 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으면 다른 회사 다 썼을 텐데, 지금 빨간 글씨 쓰는 회사는, 아우디는 2009년쯤에 집어쳤고 지금까지도 빨간 글씨를 고수하는 회사는 기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아도 빨리 그거 집어치길 바래요. 개뿔 뭣도 없어요. 뭐 토끼예요? 눈이 빨갛게 지금? 오디오나 뭐 근데 아우디는 사실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80, 90, 뭐 100 이런 시리즈는 굉장히 썰렁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부터는 굉장히 멋을 냈어요. 근데 물론 뭐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최신차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같은 시대의 독일 차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실내에 신경을 썼어요. 뭐 한번 가보시죠. 예, 저기 본인 차가 좀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 저한테 한번 찾아오셨잖아요 지금. 네네. 예, 한번 봅시다. 근데 일단은 뭐 ABS가 지금 고장난 거 빼고는 예, 지금 하체는 운전석 쪽에 지금 이게 로암 볼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네. 예,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크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가 지금 26만. 예, 26만 거 치고는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상태가.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이게 지금 2004년식이잖아요. 네. 동시대 차로 봐서는 바디 강성이 굉장히 지금 단단해요. 예, 바디가 아우디 폭스바겐이 기본적인 뭐 배치나 이런 거는 좀 불리하더라도 바디 강성이나 이 조립 품질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일상용으로는 그런 점에서는 대단하네요. 그리고 지금 쇼바가 좀 딱딱해요. 예. 예, 그거 한번 교환하셨나요? 초반은 빌스테인 B6로 교환했어요. 예, 노란 색깔 나는 거요. 네, 노란색. 예. 스프링은 순정인가요? 네, 스프링은 순정. 순정 스프링의 빌스타인 B6는 조금 댐퍼가 과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저는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타보니까 괜찮네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스프링을 건드리지 않고 약간 더 딱딱해지고 싶은 분들은 이건 딱딱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예, 좀 더 쫀쫀해지고 싶은 분들은 예, 빌스타인 B6 나쁘지 않네요. 저는 사실은 검정색 B4를 했거든요. 네. 너무 딱딱할까봐. 근데 이럴 줄 알았면 나도 B6 할 것. B6가 모노튜브 댐퍼라고 해서 그렇죠. 이 기술력을 느껴보고 싶어서. 예, 그렇네요. 근데 이게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가면 또 가지 뭐, 그죠? 그래야겠죠. 예. 이게 이제 이 변속기가 ZF인 걸 알고 계시죠? 네, ZF 이게 OHP 뭐 19 이렇게 될 텐데 19F. 19인가요 이건요? 그러니까 여기 엔진에 따라서 다시 달라요. 뭐 OHP 19도 있고 OHP 24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4기통 모델이니까 OHP 19가 들어갈 텐데 이게 BMW도 이거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예, 525, 530. 네,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 로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변속 로직은 BMW는 좀 더 이렇게 락업을 오래 물고 있는 스타일이라면은 이거는 그냥 락업을 빨리빨리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아시아인의 감각에 이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신차일 때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샀었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죠. 예, 생긴 게 그리고 약간 여성스럽잖아요. 예, 처음 나왔을 때도 예. 여성스럽다고. 맞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타보니까 일상 주행에서는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어쨌거나 앞 WC1, 뒤 멀티링크에 지금 전부 알루미늄 재질을 쓰고 있거든요. 예. 네, 거기서 오는 그 경쾌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려 거의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데뷔한 시점을 따져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런 차가 그러고 보니 20년이 넘네요. 처음 데뷔한 게 96년인가 아닌가? 앞세대가. 예. 앞세대가 96년인가. 그렇죠. 이 차는 2000년에 딱.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체는 같은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루미늄 이 WC1을 서스펜션을 적용한 게 96년, 제가 알기로는 96년이니까 네. 예, 엄청 빠른 거죠. 그렇죠. 예, 고작 요만한 차에다가. 근데 변속기가 너무 들락날락하네요. 그래서 저는 예. 그냥 스톱 모드를 그냥 수동 모드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변속기를 써도 BMW는 이러지 않아요. BMW는 좀 더 이렇게 물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벤츠는 물론 같은 변속기는 아니지만 이 당시 5단 변속기는 5단을 넣어버리면 이것처럼 다운시프트를 또 자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건 지금 다운시프트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죠. 계기판은 크기가 시원해서 좋네요. 근데 왜 온도가 하시로 표시되죠? 이게 북미형인가요? 네, 미국에서 그렇군요. 신차 출고해서 이삿짐으로 가져왔습니다. 본인이 가져오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 때부터 그러면 타던 차를 지금까지 타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와, 그러면 1인 소유네? 네, 1인 소유. 예.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그 직진에서의 느껴지는 안정감은 굉장히 커요. 이게 무거운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해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전륜구동 차들은 엔진을 횡으로 얹잖아요. 네, 그래서 앞이 무겁긴 한데 그 횡으로 얹은 FF가 오히려 이 종으로 얹은 아우디보다 저 끝선단에는 무게가 더 없어요. 이게 더 무겁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더 앞쪽으로 무게가 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죠. 근데 이게 그나마 이 차는 지금 4기통 엔진이니까 그렇지, 그 아우디 A8인가 보니까 10기통 엔진을 얹은 차가 있더라고요, 앞에다가. 근데 10기통을, 예, S8이죠. 10기통을 똑같은 위치 저 앞에다가 얹었어. 야, 그건 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런 차가 이 모델에도 있는데 예. 8기통 올라간 S4 모델이 8기통 4.0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 예, 저는 그래서 같은 차대에 가장 작은 엔진이 들어간 차를 선호하거든요. 그나마 이게 지금 4기통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나쁘지 않네요. 이거 일반적으로 뭐 이제 뭐 운전에 크게 차에 대해서 크게 잘 못 느끼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일상용으로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 가면 묵직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스티어링 느낌, 예를 들어서 뭐 운전대 그 파워 스티어링 무게감도 영락 없는 독일 차예요. 그거는 같은 시대에 나온 다른 브랜드 차 타보셨어요? 타보진 않고 예. 요즘 독일 차는 조금 그냥 가끔 BMW도 타보고 네네. 근데 확실히 아우디는 요즘 아우디라고 하더라도 예. 앞에 엔진이 많이 밀려있다는 게 그렇죠. 느껴지죠. 다 그래요. 예. 지금 아우디는 이 방식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막 바꾼지를 않아요. 그래도 아우디 딴에는 디퍼런셜 위치를 개선해서 엔진에 약간 뒤로 밀어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B8부터 그렇게 예,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뭐 눈곱만큼인데 그게 몇 센치 단위거든요. 아까 이제 그 대신 엔진을 앞으로 넣었기 때문에 보면은 셔크타워를 이렇게 격벽으로 막아놨잖아요. 네. 그 덕분에 앞쪽 강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앞을 가로잡을 수 있는 물질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쪽 바디 강성이 일반적으로 그냥 앞이 툭 트인 차보다는 현저히 높아요. 이 차는 스트롭바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스트롭 방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WC1이거든 앞이. 자, 지금 차가 코너에서 좀 이상하다고 그러셨는데, 예,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코너를 달려본 바로는 별로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이게 많은 분들한테 운전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자꾸 차의 문제로 우리가 치부한다는 거예요. 뭐가 조금 이상하면은 아우 이 차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물론 이게 엔진이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언더스티어가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운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언더스티어가 날 때 조금 더 속도를 줄여서 미세하게 속도를 줄여서 코너로 들어가면 그 언더스티어가 줄어들게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언더스티어, 발생하는 언더스티어를 줄이는 쪽으로 운전을 해주는 거죠. 결국 운전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면 뭐 언더스티어가 잘 안 나는 포맷의 차라 그래서 코너를 무작정 세게 들어가면 언더스티어가 안 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더스티어가 없는 차는 더 세게 뛰어들어서 또 언더스티어가 나거든요. 그 언더스티어가 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지 언더스티어가 나지 않는 차는 없어요. 근데 이 앞쪽 멀티링크 이 WC1의 정교함이 코너를 돌 때 있어요. 왜 있냐면은 우리 WC1 가진 차들이 잘못 타보면은 좀 어색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가 그 느낌이 없어요. WC1인데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WC1 차량들이 항상 그 어색한 느낌이 나는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아우디는 그 느낌이 없네요. 하기야 이렇게 느낌이 좋으니까 또 현대자동차가 이걸 따라 했겠죠. 이게 뭐 막상 안 좋았으면 따라 하겠어요?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지만 유감스럽게도 따라쟁이야. 아우디는 어쨌거나 자기들이 기본 틀을 확 깨가지고 고급차가 되려고 노력을 한 번에 했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그거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거를 본따 가지고 한다는 거죠. 오늘따라 이렇게 빠른 차들이 많지? 자, 저희도 한번 빠른 차들 따라가서 한번 가볼까요? 변속은 이건 어지간한 스포티하게 하려면은 무조건 수동 변속 해야 되네요. 네. 어우, 출력은 꽤 나는데요? 자, 언더가 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싹 차가 말렸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 바디 강성이 약한 차들은 움직임이 일관적이지 않은데 이 차는 지금 차가 작잖아요. 네. 작고 바디가 튼튼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언더만 나지 않는데요. 이거 아우디 엔진이라고 알고 있었나봐. 언더만 나는 게 아니라 살짝 안으로 말려요. 이게 지금 진짜 좋은 거예요. 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차 지금 오신 분은 이게 지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싹 차가 말렸죠. 네. 예, 지금 이게 좋은 차라는 뜻이에요. 그나마 휠베이스가 짧아가지고 그렇죠. 요즘 나오는 1 시리즈보다도 짧더라고요. 그 맞죠. 예. 자, 이럴 때는 언더가 심하죠 지금. 네, 네. 예. 하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은 차가 싹 코너를 돌아가요. 자, 이게 타이어가 우는 것만 봐도 이 차가 언더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죠. 항상 앞타이 오는 소리. 그렇죠. 앞이 울죠. 그 무거운 엔진이 앞에 있으니 어떻게 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늦지도 않아요. 출력은 상당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아우디를 너무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그림이 살짝 올라오나요? RS4가 네. 너무 걱정돼가지고. 자,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뒤가 싹 미끄러졌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앞에는 브리지스턴 RE004 네, 03. 3입니까? 예, 네. 3. 뒤가 한국 타이어 RS4죠. 네네. 저였다면 반대로 끼웠을 것 같아요. 네. 예. 운전 실력이 감독님 같았으면. 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렇더라도 그런데도 지금 이 뒤가 더 그립이 높은 타이어인데도 움직임이 지금 이 정도면은 아우디는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진 이 무게 분배의 열쇠 때문에 언더가 심할 거를 알고 차의 성능을 약간 뒤가 이렇게 돌도록 만든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아주 잘 만든 거예요. 그나마 한 가지 네. 제가 이렇게 드는 점은 ESP가 네. 이렇게 뒤가 말려도 아무리 말려도 네. 아우디는 그냥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정적이게 그냥 잡아버리니까 예. 괜찮은데 이거 ESP를 끄니까 그나마 예. 움직임이. 예.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듣고 나니까 네네. 제가 깜빡한 사실이 하나 있네요. 이 차가 지금 ESP가 고장나서 ESP가 작동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아우디들은 ESP를 꺼도 완전히 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험해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뒤가 조금 돌으려고 그래도 ESP가 잡아버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ESP가 전혀 없는 완전한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날것 상태의 아우디 A4를 지금 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나쁘지 않은데요? 그런데요. 예. 이 정도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탈 실력이 안 되니까 예.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값진 경험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거 타면 늘 하는 말이 ESP가 안 꺼져 이러니까는 완전히 ESP가 없을 때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완전히 ESP 꺼진 상태에서 이 차를 지금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감안하고 지금 리뷰를 보셔야 되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걸 깜빡 제가 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 차가 지금 뒤가 제법 잘 따라준다 이랬는데 이거 차를 만든 엔지니어는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 상태가 더 좋은데 이거 이제 ESP가 완전히 꺼지는 아우디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이거. 물론 이걸 모든 이에게 권할 수가 없죠. 자, 지금 계신 분에게도 이거 권할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스핀도 하잖아요. 예, 스핀 한번 했습니다. 길에서 하셨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길에서 잘못 스핀하면 폐차인데 운이 좋았어요. 네, 우리 상당히 좋죠. 예. 그래서 권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아우디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구나라는 지금 아우디에게 갑자기 미안해져요. 아우디가 비록 엔진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세팅을 나름대로 훌륭하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 아우디를 좀 뭐라 그럴까요? 타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서는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은 전륜구동 사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A4는 나쁘지 않아요. 역시 이 독일 엔지니어들이 대충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또 엔진이 더 큰 V6 모델이 있죠. 이 차가 그렇죠. V6가 올라가면 이거보다 엔진이 더 무거워져서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기통 모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일상용 차는 사기통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기통이 뭐 엔진음이 좀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그렇지 운동 성능 측면에서는 어디에 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 V8이 소리도 멋지고 힘도 세고 다 좋은데 제대로 된 위치 FMR이나 RMR이 아니면은 사실은
차의 운동 성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나마 이 차는 네. 요즘 차들하고는 달라서 네. 주철 블럭 엔진이니까 워낙 그렇죠. 무겁죠. 더 무겁죠, 그죠? 대신 내구성이 있잖아요. 내구성을 갖고 그럼요. 무게를 포기한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은 뭐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뭐 아무리 주철 블럭이라도 사기통이잖아요. 이게 그러고 보면 이 당시에 골프도 이 엔진을 썼죠. 그렇죠. GTI랑 예, 골프 GTI가 이 엔진을. 근데 골프는 횡으로 놨어요. 네. 예, 종으로 같은 전륜 구동이라도 아우디만 종으로 놓고 폭스바겐 계열은 다 횡으로 놨었죠. 그러고 보니까 또 A3는 횡으로 놨네. A3는 골프랑 A3는 그냥 골프니까 사실은, 그죠? 그렇죠. 예, 복잡해요. 그러고 보면 이 아우디도 이 족보가, 그러니까 이 족보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배치나 이런 설계를 하는 설계의 족보가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코너링도 제가 지금 뭐 시합을 하는 게, 우리가 뭐 길에서 이 차를 가지고 자동차 시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데서는 큰 불만이 없네요. 예, 네, 비록 그렇죠. 앞이 무겁긴 하지만 언더스테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일상 주행이나 조금은 뭐 약간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는 데는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거보다는 저가 오히려 느껴지는 거는 차 크기에 비해서 고급스러워. 이 조종성이나 어떤 이 맛이 고급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고급져요. 추구하는 바가 네, 굉장히 고급져요.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동시대의 BMW 246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급진 느낌이 있어요. 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시대의 C 클래스와 비교해서도 그 어떤 느낌이 고급진가 하면요,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스티어링 휠이 차체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이로 전해지는 어떤 느낌이 굉장히 고급져요. 당연히 그거야 앞이 WC7이니까 노면 킥백도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생각보다 고급진데, 문제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 차의 겉모습을 보면은 고급진 느낌이 없죠. 너무 밋밋하지. 옛날 아우디는 단조로운 맛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교를 저는 그게 멋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기교를 내지 않은 단조로운 이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요즘 차들 보시면 막 테일램프도 막 찢어 놓고 뭐 막 그거 같아. 이거는 그냥 천연미인. 보면 막 일부러 막 눈을 너무 과하게 하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고 막 입술도 막 이렇게 막 성형하고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동양미인의 느낌인데, 독일에서 왔는데 왜 동양미인이지? 근데 어쨌거나 아우디가 이 당시에 다른 독일 3사에 비해서 또 신경 썼던 거는 단차 같은 거 있죠. 범퍼하고 이런 단차가 예. 유난히 잘 맞아요. 근데 그거를 또 전차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그것도 의문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아우디가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회사들도 그걸 따라하게 됐죠. 결국은 BMW나 벤츠도 범퍼 단차가 그 이후로는 잘 맞아지는 차가 나오게 됐잖아요. 예. 근데 시트가 너무 안 잡아주고 너무 미끄러워요. 항상 그 말을 했어요. 그죠? 저희 같은 야, 이거는 진짜 사람이라서 같은 독일차 중에서도 너무 심하다. 야, 근데 엔진이 이게 사실 굉장히 구형 엔진이잖아요, 주철 블럭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용 출력이 나오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터보 엔진인데도 저속 토크도 세고 고회전도 꽤나 나와요. ESP가 없는 아우디입니다. 근데 역시 차는 작아야 돼. 그게 맞아요. 제가 왜 작은 차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예. 싹 돌아간 거 느끼셨어요? 예. 예. ESP가 없는 아우디가 이렇게 좋았군요. ESP를 왜 다루는 거야 도대체? 자동 변속기가 장점이 양발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왼발 브레이크를 필요할 때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이거 함부로 따라하면 또 안 돼. 뭐 정말 숙달이 돼요. 그럼요. 그래서 뭐 양발 운전이 뭐 좋니, 한발 운전이 막 정석이니 막 또 예전에 사운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양발이 더 좋죠. 랠리 드라이버 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 뭐든지 제대로 못해서 문제인 거지 제대로 하면 방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브레이크도
좋은데요? 브레이크 패드는 순정인가요? 순정은 아니고 예. 스탑텍 스트리트 스포츠 그냥. 스트리트 퍼포먼스죠? 네네. 예, 어쩐지 패드가 너무 좋아서 의외였어요 지금. 브레이크 그때 디스크 예. 상태가 워낙 안 좋아. 아, 상관없어요 지금은요. 이 정도 주행에서는 뭐 출력은 역시 출력이 세서 나쁠 건 없네요. 참 제가 운전하는 차 지금 처음 타시잖아요. 예. 예, 어떤가요? 예상을 하고 왔는데 예. 이런 맛이 신세계구나. 이렇게 그래요? 신세계예요? 차를 이렇게 다룰 수가 있구나. 이 차가 예, 가지고 그렇죠. 심지어 지금 오늘 처음 타는 차인데 제가 보니까 처음 타는 차네요. 이 차를 가지고 정말 며칠만 타보셔도 예. 뭐 몇 시까지 타요 이거를?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한 30분 타잖아요. 지겨워요. 처음 탔는데 이 정도 타시는 거는 차가 자꾸 바디가 튼튼해가지고 거의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안으로 차가 착착 파고들잖아요 지금. 예, 이걸 만드는 게 되게 그렇죠. 만들죠. 대단하신데요. 이게 차를 꼭 레일 위를 달리려고 하시면은 위험해요. 어차피 차는 살짝 떠서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차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저한테 이제 질문하셨을 때 제 차의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전혀 이상 없어요. 좌턴 우턴 똑같이 움직이고 예측력도 그러니까 훨씬 프레딕터블, 그러니까 차의 거동도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언더도 심하고 뭐 엔진이 앞에 많이 무게가 앞에 쏠리고 다 그렇긴 한데 차가 움직임이 예측 가능성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됐죠. 예측이 안 되면 문제지만 예측이 되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그렇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아우디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최신 아우디를 아직 안 타봐가지고 네네. 최신이면 더 좋아졌을지. 근데 ESP가 안 꺼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약간 꺼지는지 저도 이렇게 길게 누르면 완전히 꺼지는 안 꺼져요. 안 꺼지네. 예, 안 꺼져요. 아우디는 역사상 그런 차를 만들진 적이 없어요. 예, 이제 아우디는 ESP 고장난 거 사는 걸로. 아니, 아우디 이 차가 지금 ESP가 고장났어. 그래요? ESP 고장나니까 좋은데?